세상에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외면과 오해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숨겨야만 했던 바닷속 한 생명체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산더미 같은 덩치에 온몸을 감싼 기름기 때문에 어부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잡히면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 이제는 겨울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물고기, 방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겨울철 별미로 손꼽는 그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과거에는 오히려 방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 시절 어부들에게 거대한 방어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힘만 들고 돈은 안 되는 골칫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물 가득 들어찬 방어를 보며 기쁨보다는 한숨을 먼저 내쉬어야만 했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운반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온몸에 가득한 지방질이 문제였습니다. 이 기름기가 상온에서는 너무나도 빨리 상하기 시작해서 갓 잡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시장에 나온 방어는 최상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방어를 맛없고 비린 생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횟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껏해야 구이나 조림용으로 헐값에 팔려나가기 바빴죠.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사료로나 쓰였다는 안타까운 대목까지 발견될 정도이니 당시 방어가 받았던 서러운 대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어를 향한 뿌리 깊은 편견 뒤에는 단순히 맛에 대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선 시대적인 한계와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을 촘촘히 잇는 저온 유통 시스템, 즉 콜드체인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쪽 바다에서 잡힌 거대한 방어가 신선도를 유지한 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운송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부터 이미 맛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시장에 도착한들 제대로 된 냉장 시설이 있을 리 만무했죠. 상인들은 귀한 생선부터 얼음 위에 올렸고 방어는 언제나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한쪽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에 방어의 진짜 매력을 끌어낼 조리법의 부재도 큰 몫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방어를 다른 생선처럼 다루었고 특유의 기름기를 감칠맛으로 승화시키는 숙성 같은 고급 기술은 꿈도 꾸지 못했죠. 잘못된 보관과 미숙한 조리법의 만남은 방어는 원래 맛이 없다는 거대한 오해를 낳았고 이 오해는 세대를 거듭하며 단단한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방어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방어를 짓누르던 낡은 편견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기술의 발전,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냉장 유통 시스템의 등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갓 잡은 방어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국 어디로든 운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차가운 공기를 내뿜는 거대한 냉장 시설과 전국을 누비는 냉동탑차의 등장은 방어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구원투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름이 많아 쉽게 상하던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특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부들은 거대한 방어를 보며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라며 한숨 쉬지 않아도 되었고 소비자들은 비리고 맛없는 생선이라는 오랜 오해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게 된 셈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그 위에서 방어의 가치를 꽃피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된 입맛과 미식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특별하고 새로운 맛의 경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천대받던 방어의 기름기가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느끼하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졌던 지방층이 숙성이라는 마법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고소한 감칠맛과 풍미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거친 원석으로만 취급되던 돌멩이가
뛰어난 장인의 손길을 거쳐 눈부신 보석으로 재탄생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전문 셰프들은 앞다투어 방어의 부위별 특성을 연구했고 그 기름진 매력을 극대화하는 자신들만의 숙성 비법과 조리법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바람은 마침내 방어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시장 구석에서 헐갑에 넘겨지던 천덕꾸러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겨울철 최고급 횟감의 대명사이자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귀한 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으니까요. 놀랍게도 불과 10수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방어의 가격은 해마다 무섭게 치솟아 이제는 금방어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격 변화 그래프를 본다면 아마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비싸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방어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겨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늦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올해 방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유명 횟집들은 최고의 대방어를 구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방어 한 접시를 맛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SNS는 먹음직스러운 방어의 사진으로 도배되곤 하죠. 이것은 단순히 한 생선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완벽한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한때는 조리하기 까다롭고 맛없는 생선이라 외면받던 방어가 이제는 겨울 식탁의 주인공이자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겨울의 왕으로 당당하게 왕좌에 오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로 놀랍고도 감동적인 신분 상승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왕의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이 생선은 이제 겨울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국의 미식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어를 찾아 떠나고 유명한 횟집 앞에는 그 귀한 맛을 보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유행하는 차원을 넘어선 그야말로 방어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이제는 금처럼 귀하다는 의미로 금방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기름진 살이 이제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어부의 그물을 찢던 골칫덩이가 이제는 만선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이토록 극적인 운명의 반전, 이토록 화려한 명의 회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줍니다. 바로 세상의 평판이나 과거의 인식이 결코 존재의 가치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방어의 이야기는 마치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원석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안에 숨겨진 눈부신 빛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안목이 변하면서 마침내 제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것들 속에도 어쩌면 이 방어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잠재력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이나 섣부른 편견에 가려져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요. 한때 버려지던 생선이 귀한 대접을 받기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품고 깊은 바다를 유영했을 방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영광이 더욱 값지고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윤기 흐르는 방어 한 점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닐 겁니다. 그 속에는 차가운 바다에서 겪어낸 시련의 시간과 세상의 오해를 이겨낸 파란만장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점의 회에서 우리는 한 생명의 위대한 서사를 맛보게 되는 셈입니다. 잊혔던 존재가 마침내 모두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그 감동적인 여정을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며 놀라운 반전의 감동을 선사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점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의 가치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인식 변화에 따라 어제의 천덕꾸러기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고 지극히 평범했던 존재가 내일의 전설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보라색을 생각해 봅시다. 창의성이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색상으로 여겨지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보라색은 황제의 색, 즉 권력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지중해의 특정 뿔소라 수천 마리를 잡아 아주 적은 양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기에 보라색 옷감은 그 무게만큼의 황금보다도 비쌌습니다. 평민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19세기 한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최초의 합성 보라색 염료인 모베인을 발명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던 고귀한 색은 비로소 모든 사람의 옷장과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낱 색채에 불과했던 존재가 품고 있던 장대한 가치의 전복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루미늄은 가볍고 저렴하여 음료수 캔이나 주방용 호일 등으로 쓰고 버리는 흔한 금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알루미늄은 금이나 은보다 훨씬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흙 속에 엄청난 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형태로 분리해내는 기술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금 식기 대신 알루미늄 식기를 내놓았다고 전해지며 워싱턴 기념탑 가장 꼭대기 피레침이 당시 가장 귀한 금속이었던 순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 위상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랬던 알루미늄이 전기 분해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고귀한 금속에서 가장 일상적인 금속으로 그 지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책상 위 연필 한 자루,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아스팔트 도로까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에 실은 이처럼 장대한 역사가, 치열한 열망이, 그리고 눈부신 혁신의 순간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존재 자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